어머님, 정말 죄송해요. 내 생일날 갓 애를 낳아 몸도 성치 않은 첫째 며느리가 내 앞에서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눈물을 뚝뚝 흘리며 고개를 숙인 그 모습을 보니 마음이 참 복잡했습니다. 이런 날이 올 줄 꿈에도 몰랐거든요. 내가 시어머니가 된 지 벌써 8년? 두 며느리를 맞이하면서 겪었던 그 모든 일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었을까요?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한 평범한 시어머니가 겪은 진짜 이야기입니다. 제 이름은 박순희, 올해 71살입니다. 남편과 함께 평생을 살면서 가장 자랑스러운 것은 두 아들을 키워낸 것이었습니다. 40이 넘어서야 얻은 귀한 아들들이었거든요. 큰아들 민수는 35, 작은아들 민호는 32입니다. 늦둥이 아들들이라 그런지 더욱 애지중지 키웠습니다. 남편은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하며 가게를 책임졌고 저는 아들들 뒷바라지에 온 정성을 쏟았습니다. 사실 저희 부부는 결혼 초기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남편은 작은 회사에서 월급쟁이로 일했고 저는 동네 반찬 가게에서 아르바이트를 했어요. 신혼집도 월세방이었고 아이들 키우느라 정말 힘들었습니다. 특히 민수가 어릴 때는 몸이 약해서 병원을 자주 다녔어요. 병원비 때문에 밤에 몰래 울기도 했습니다. 민호까지 태어나니 경제적 부담은 더욱 커졌죠. 여보, 우리가 이렇게 힘들어도 아이들만큼은 제대로 키워야 해요. 그래요. 우리 아들들 좋은 대학 보내서 훌륭한 사람 만들어요. 이것이 저희 부부의 한결같은 꿈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 교육비를 마련하느라 저는 새벽 시장에서 채소도 팔고 남편은 퇴근 후에 야간 아르바이트도 했어요. 다행히 두 아들 모두 공부를 잘해서 좋은 대학에 진학했고 큰아들은 대기업에, 작은아들은 공무원이 되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정말 행복했습니다. 그 모든 고생이 보상받는 기분이었거든요. 하지만 아들들이 30을 넘기면서 새로운 걱정이 생겼습니다. 바로 결혼 문제였죠. 언제 좋은 며느리를 만날까? 매일 밤 남편과 나누던 대화였습니다. 저는 며느리들을 친딸처럼 키우고 싶었습니다. 딸 없이 아들만 둘을 키운 제게 며느리는 곧 딸이나 다름없었거든요. 동네 아는 분들을 보면 며느리와 정말 친하게 지내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같이 쇼핑도 가고 수다도 떨고 저도 그런 관계를 꿈꿨습니다. 여보, 며느리들 오면 정말 잘해줄 거예요. 친딸처럼 생각하고 아껴줄게요. 남편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요. 우리 가족이 될 사람들이니까 진짜 가족처럼 대해야죠. 우리가 딸이 없잖아요. 며느리가 곧 딸이에요. 그런 꿈을 품고 있던 어느 날 큰아들이 심각한 얼굴로 저희를 찾아왔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사실은 민수가 머뭇거리더니 어렵게 말을 꺼냈습니다. 사고 쳤어요. 결혼해야 할 것 같아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었지만 저는 오히려 마음이 설렜습니다. 드디어 며느리를 만날 수 있겠구나 싶었거든요. 물론 예상보다 급작스럽긴 했지만 아무튼 좋은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 그럼 어서 데려와. 어떤 아이인지 궁금하다. 며칠 후 민수가 여자친구를 데리고 왔습니다. 29살의 지혜라는 아이였는데 첫인상이 참 좋았습니다. 예쁘고 똑똑해 보였거든요. 명문대를 나왔다고 하니 더욱 마음에 들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지혜입니다. 정중하게 인사하는 모습을 보니 아, 좋은 며느리를 만났구나 싶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제 인생 최고의 행복이 시작될 거라고 생각했었죠. 첫 만남에서 지혜에게 이런저런 질문도 해봤어요. 지혜야, 요리는 할 줄 아니? 네, 어머님, 기본적인 건 할 줄 알아요. 그래? 우리 민수가 매운 거 못 먹는데 알고 있지? 네, 들었어요. 조심할게요. 이런 대화를 나누면서 점점 지혜가 마음에 들었어요. 예의도 바르고 대답도 똑 부러지게 하더군요. 결혼 준비를 하면서도 설렘이 가시지 않았습니다. 현금 300만 원의 냉장고, 텔레비전을 사주고 1억 5천만 원으로 아파트 전세를 잡아줬습니다.
식기부터 시작해서 혼수 준비도 정성껏 해줬습니다. 이제 우리 가족이 될 사람이니까 아낌없이 해줘야지. 그런 마음으로 모든 것을 준비했습니다. 지혜가 임신 중이라 더욱 세심하게 챙겨줬습니다. 임산부에게 좋다는 음식, 영양제까지 빠짐없이 챙겨줬죠. 그런데 그때는 몰랐습니다. 제 꿈이 산산조각날 한마디가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결혼 준비를 하면서 조금씩 이상한 점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이것저것 준비해줘도 지혜는 고마워하는 기색이 별로 없었습니다. 마치 당연하다는 듯이 받기만 했죠. 처음에는 젊은 아이니까 그럴 수도 있지 하고 넘어갔어요. 하지만 점점 그런 일들이 쌓이면서 기분이 좀 이상해지더군요. 예를 들어 제가 혼수용품을 사면서 이건 어때? 마음에 들어? 하고 물으면 지혜는 네, 괜찮아요. 정도로만 대답했어요. 특별히 기뻐하거나 고마워하는 모습은 보이지 않았죠. 혹시 부족한 건 없니? 더 필요한 게 있으면 말해. 제가 물어봐도 시큰둥한 반응뿐이었습니다. 임신 중이던 지혜는 온갖 유세를 다 부렸습니다. 임산부라는 이유로 이것도 싫고 저것도 싫다며 까다롭게 굴었죠. 어머님, 전 생선 비린내를 못 맡겠어요. 어머님, 이 음식은 임산부한테 안 좋다고 하던데요.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제약을 두더군요. 그래도 저는 참았습니다. 아이를 뵌 며느리니까요. 입덧도 심하고 예민할 수 있다고 이해하려고 했어요. 혼수 준비를 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제가 이건 어때? 하고 물으면 지혜는 별로 관심 없어 하는 것 같았어요. 마치 의무적으로 하는 일처럼 여기는 느낌이었죠. 한 번은 이런 일도 있었어요. 제가 지혜한테 뭔가 특별히 갖고 싶은 게 있니? 하고 물었더니 지혜가 굳이 없어요. 어머님이 알아서 해주세요. 라고 대답하더군요. 그때도 저런 성격이구나 하고 넘어갔지만 속으로는 좀 서운했어요. 좀 더 적극적으로 관심을 보였으면 좋았을 텐데 싶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지혜가 한 말 때문에 제 마음이 얼어붙었습니다. 그날은 결혼을 한 달 정도 앞둔 시점이었어요. 지혜가 친구들과 만나고 집에 왔는데 저와 단둘이 있게 되었어요. 그때 지혜가 갑자기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어머님, 시집 가더라도 며느리는 남이다 생각하세요? 그 순간 제 가슴에 비수가 꽂힌 것 같았습니다. 며느리를 친딸처럼 생각하고 싶었던 제 마음이 산산조각 났습니다. 무슨 말이니? 요즘 시대가 달라졌잖아요? 며느리라고 해서 무조건 가족은 아니에요. 서로 선을 지키면서 사는 게 좋아요. 지혜가 태연하게 말하는 걸 보니 더욱 충격이었어요. 마치 당연한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말하더군요. 네, 알겠습니다. 겨우 이런 대답만 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이를 갈았습니다. 그래, 남이라고? 그럼 남으로 대하지. 그날 밤 남편에게 털어놓았습니다. 여보, 지혜가 그러는데 며느리는 남이라고 생각하랍니다. 남편도 어이없어 했습니다. 그런 소리를 왜 해? 우리가 얼마나 잘해줬는데. 혼수도 다 해주고 집도 얻어줬는데. 저도 모르겠어요. 갑자기 그런 소리를 하네요. 그럼 우리도 남으로 생각하자. 뭐하러 친딸처럼 생각해. 남편도 상당히 서운해했어요. 그동안 지혜를 위해 얼마나 많은 준비를 했는데 그런 말을 들으니까 허탈하더라고요. 이제 알았어요. 저도 남으로 생각할게요. 그날부터 제 마음가짐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며느리를 친딸처럼 생각하려던 마음을 거두어드렸습니다. 지혜가 원하는 대로 남으로 생각하기로 했죠. 결혼식 준비를 할 때도 마음이 달라졌어요. 전에는 우리 며느리라는 생각으로 했는데 이제는 민수 아내라는 생각으로 하게 되었죠. 똑같은 일을 해도 마음가짐이 완전히 다르더군요. 결혼 후 지혜의 태도는 더욱 차가워졌습니다. 먼저 연락 한 번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안부를 물어도 대답은 성의 없었고 명절에도 오지 않았습니다. 첫 추석 때가 기억나네요. 명절인데 왜 안 와? 민수에게 물으면 이런 대답만 돌아왔습니다.
지혜가 바쁘다고 해요. 친정에도 가야 하고 친정은 언제 가는데? 추석 당일에 가요. 그러니까 친정은 추석 당일에 가면서 시댁은 그 전에 오겠다는 얘기였죠. 마치 의무적으로 들르는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처음엔 서운했지만 이내 체념했습니다. 그래, 남이라고 했으니까 남이 왜 명절에 오겠어? 그래서 저도 지혜를 큰 며느님 이라고 부르며 극존칭을 사용했습니다. 마치 남처럼 대했죠. 지혜가 원하는 대로 말입니다. 큰 며느님, 안녕하세요. 네, 어머님. 이런 식의 건조한 대화만 오갔어요. 전혀 가족 같지 않은 분위기였죠. 시간이 지나면서 저는 점점 지혜에 대한 기대를 접었습니다. 연락도 하지 않고 관심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남이라고 했으니까요. 그런데 속으로는 정말 서운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나? 왜 이렇게 차갑게 대하지?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이미 지혜가 선을 그었으니 저도 그 선을 지킬 수밖에 없었습니다. 동네 아는 분들이 며느리 자랑을 할 때면 더욱 서운했어요. 우리 며느리가 어찌나 잘하는지 몰라. 맨날 안부 전화하고 맛있는 것도 갖다 주고.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부러웠어요. 우리 지혜는 언제 그럴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남편도 지혜의 태도를 못마땅해 했습니다. 우리가 뭘 잘못했다고 저렇게 차갑게 대하나? 그냥 내버려둬요. 남이라고 했으니까 남으로 생각해요. 하지만 속으로는 정말 상처였습니다. 며느리와 함께 요리도 하고 쇼핑도 가고 친딸처럼 지내고 싶었던 꿈이 완전히 무너져 버렸거든요. 그렇게 몇 년이 지났습니다. 지혜는 여전히 차가웠고 저도 점점 마음의 문을 닫아갔습니다. 이미 첫 단추가 잘못 끼워진 관계는 쉽게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아마 평생 이런 관계겠구나 체념하고 있을 때 작은 아들 민호가 결혼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어머니, 저도 결혼하려고 해요. 이번에는 어떨까? 조심스러운 기대가 생겼습니다. 혹시 이번엔 진짜 딸 같은 며느리를 만날 수 있을까요? 작은 아들 민호가 데려온 여자는 수진이라는 29살 아이였습니다. 지혜와 1살 차이였죠. 첫 만남부터 느낌이 달랐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머님, 민호 씨에게 어머님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인사하는 모습이 참 자연스러웠습니다. 지혜처럼 어색하거나 경직되지 않았어요. 목소리 톤부터가 달랐어요. 그래? 우리 민호가 뭐라고 하던? 효자라고 하더라고요. 어머님을 정말 사랑한다고 하던데요. 그래서 저도 어머님을 뵙고 싶었어요. 이런 대화 자체가 지혜와는 확연히 달랐습니다. 지혜는 이런 스킨십 있는 대화를 거의 하지 않았거든요. 항상 격식을 차리고 거리감을 두는 느낌이었어요. 수진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놀란 것은 그 아이의 진솔함이었어요. 어머님, 사실 저 시댁 어른들 뵙는 게 많이 떨렸어요. 제가 어머님 마음에 들까 싶어서요. 뭔 소리야? 우리 민호가 좋아하는 아이인데 당연히 좋지. 정말요? 다행이에요. 어머님이 무섭다고 하길래 걱정했거든요. 누가 내가 무섭다고 그래? 민호 씨가. 어머님이 며느리한테 엄격하다고. 민호 그 녀석이 그런 소리를 했나 봐요. 지혜 때문에 제가 조심스러워진 걸 본 모양이에요. 결혼 준비를 하면서도 수진의 태도는 정말 고마웠습니다. 제가 뭘 해줘도 진심으로 감사해 했습니다. 어머님, 정말 감사해요. 제가 이런 대우를 받아도 되나 싶어요. 뭔 소리야? 당연한 거지. 하지만 속으로는 이런 게 정상이구나 싶었습니다. 지혜 때문에 제가 며느리에 대한 기준이 이상하게 되어 있었던 거죠. 수진의 집안은 부동산 투자에 능해서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었습니다. 2억짜리 아파트를 사두었는데 지금은 4억이 되었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혼수도 그대로 쓰겠다고 하고 침대만 바꾸고 싶다고 했습니다. 어머님, 혼수는 그대로 써도 될까요? 침대만 바꾸고 싶어요. 너무 비용 많이 들이시지 마세요.
이런 것도 미리 말하는 게 지혜와는 달랐습니다. 지혜는 그냥 당연하다는 듯이 받기만 했거든요. 그리고 수지는 제 의견도 많이 물어봤어요. 어머님, 이 색깔 어떠세요? 어머님이 보시기에 괜찮을까요? 어머님 취향은 어떠세요? 저도 어머님 취향에 맞추고 싶어요. 이런 말들을 들으니까 정말 고마웠어요. 저를 배려하고 있다는 게 느껴졌거든요. 결혼식 준비 과정에서도 수지는 계속 제 눈치를 봤어요. 좋은 의미에서 말이에요. 어머님, 혹시 전통 혼례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어머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고 싶어요. 뭘 그런 걸 물어봐. 너희 하고 싶은 대로 해. 그래도 어머님 의견이 중요하잖아요. 어머님이 좋아하시는 걸로 하고 싶어요. 이런 대화를 나누면서 점점 수진이 마음에 들었어요. 지혜와는 정말 180도 다른 모습이었거든요. 결혼 후 수진의 모습을 보면서 제가 얼마나 큰 감동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결혼 첫 해에 제 생신상을 차려주겠다고 하더군요. 어머님 생신상 차려드리고 싶어요. 저희 집으로 오세요. 그 말을 들었을 때 정말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지혜는 제 생신에 관심도 없었거든요. 심지어 제 생신이 언제인지도 몰랐어요. 수진아, 그런 거 안 해도 돼. 번거로우니까. 아니에요, 어머님. 제가 정말 하고 싶어요. 어머님께 뭔가 해드리고 싶어서요. 이런 말을 들으니까 가슴이 뭉클했어요. 아, 이런 며느리가 있구나 싶었거든요. 생신날 수진이 정성껏 차려준 상을 보니 가슴이 벅찼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음식들로 가득 차 있었어요. 그것도 미리 민호한테 물어봐서 준비한 거더라고요. 어머님이 뭘 좋아하시는지 민호 씨한테 물어봤어요. 어머님 입맛에 맞을지 모르겠네요. 아이고, 이런 걸 왜 이렇게까지? 어머님 건강하세요. 앞으로도 오래오래 사세요. 수진이 정중히 절하며 인사하는 모습을 보니 아, 이런 게 며느리구나 싶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수진은 쇼핑을 하다가도 저를 생각해서 작은 선물들을 사와 줬습니다. 어머님, 쇼핑하다가 어머님 생각이 나서 샀어요. 신발이나 화장품 같은 거였는데 비싸지 않아도 마음이 느껴지는 선물들이었습니다. 이런 걸 왜 사와? 돈 아까운데. 어머님한테 뭔가 해드리고 싶어서요. 어머님이 좋아하실까 싶어서 샀어요. 한 번은 수진이 이런 말을 하더군요. 어머님, 저 진짜 운이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좋은 어머님을 만나서요. 뭔 소리야? 내가 뭘 잘해줬다고. 아니에요. 어머님이 저한테 정말 잘해주세요. 친정어머니만큼이나 편하게 대해주시니까 감사해요. 이런 대화를 나누면서 저는 진짜 딸을 얻은 기분이었습니다. 지혜와는 정말 180도 다른 모습이었거든요. 수진과 지내면서 제가 얼마나 며느리에 굶주려 있었는지 깨달았습니다. 지혜 때문에 포기했던 딸 같은 며느리에 대한 꿈이 수진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 같았어요.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수진에게 더 잘해주고 싶어졌습니다. 지혜에게는 차갑게 대했던 것과는 정반대였죠. 이 아이는 진짜 우리 가족이야. 남편에게 말하면서도 제 목소리에 애정이 묻어났습니다. 지혜를 말할 때와는 완전히 다른 톤이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지혜에 대한 서운함은 더욱 커졌습니다. 왜 지혜는 저렇게 못할까? 같은 며느리인데 왜 이렇게 다르지?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동네 분들한테도 수진 자랑을 하게 되었어요. 우리 둘째 며느리가 어찌나 잘하는지 몰라. 진짜 딸 같아. 그러면 다들 부러워하시더라고요. 어머니 복이 많으세요. 그런 며느리 만나기 쉽지 않은데.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수진이 더욱 고마웠어요. 제가 그동안 그리워했던 며느리의 모습 그 자체였거든요. 수진이 임신했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진심으로 기뻤고 정성껏 챙겨줬습니다. 지혜 임신 때와는 마음가짐부터가 달랐어요. 그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저에게는 2명의 며느리가 있었지만 마음속으로는 수진만 진짜 며느리였습니다. 지혜는 여전히 남이었고요.
지혜가 딸을 낳았을 때의 일을 생각하면 아직도 마음이 복잡합니다. 유산을 한번 경험한 후라 간신히 얻은 아이였거든요. 그래서 저도 나름대로는 도와주려고 했습니다. 산후조리비로 500만 원을 지원해줬고 아기 침대며 용품들도 함께 준비했습니다. 첫 손녀니까 당연히 해줘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지혜 씨, 아이 용품 뭐가 필요한지 말해주세요. 아, 네. 필요한 건 민수가 말씀드릴게요. 지혜는 직접 이야기하기보다는 민수를 통해서만 소통하려고 했어요. 그것도 저에게는 서운한 일이었죠. 아기 용품을 사러 갈 때도 지혜는 따로 오지 않았어요. 민수만 와서 이거 사주세요, 저거 사주세요 하더군요. 지혜는 왜 안 와? 몸이 무거워서 집에서 쉬고 있어요.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했지만 그래도 좀 서운했어요. 함께 아기 용품을 고르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지혜의 반응은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고맙다는 인사 한 번 제대로 없었어요. 마치 당연하다는 듯이 받기만 했죠. 아이고, 우리 첫 손녀네. 손녀를 안아보면서도 마음 한구석이 서늘했습니다. 분명 제 손녀인데 왜 이렇게 남의 아이 같은 느낌이 들까 싶었어요. 아마 지혜와의 관계 때문이었겠죠. 지혜는 산후조리원에서 나온 후에도 저에게 별다른 연락을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먼저 안부를 물어야 대답하는 정도였어요. 애는 잘 크니? 네, 잘 크고 있어요. 밤에 많이 우니? 그럭저럭이요. 이런 식의 건조한 대화만 오갔습니다. 손녀를 보러 가고 싶어도 먼저 말하기가 어려웠어요. 어차피 남이라고 했으니까요. 한 번은 이런 일도 있었어요. 제가 손녀 옷을 사서 갖다 주려고 했는데 지혜가 괜찮습니다. 있는 거 입히면 돼요. 라고 하더군요. 고마워하기는커녕 귀찮아하는 기색이었어요. 그런 태도를 보니까 점점 서운해지더라고요. 내 손녀한테 뭔가 해주고 싶은데 왜 이렇게 막을까? 싶었거든요. 그렇게 1년 정도 지났을 때 수진이 임신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어머님, 저 임신했어요. 수진이 기뻐하며 말하는 모습을 보니 저도 덩달아 기뻤습니다. 지혜 때와는 완전히 다른 마음이었어요. 정말? 축하해. 몸조리 잘해야 해. 네, 어머님. 앞으로 잘 부탁드려요. 임신 기간 내내 수진을 챙겨주는 것이 즐거웠습니다. 몸에 좋다는 음식도 해주고 임산부 용품도 함께 사러 다녔어요. 지혜 때는 의무감으로 했던 일들이 수진에게는 진심으로 하고 싶었거든요. 어머님, 같이 가주셔서 고마워요. 혼자 고르려니까 막막했는데? 뭘 그런 걸 고마워해? 당연한 거지. 수진과 함께 아기 용품을 고르면서 정말 행복했어요. 이런 게 며느리랑 시어머니가 함께 하는 일이구나 싶었거든요. 수진이 아들을 낳았을 때는 정말 기뻤습니다. 허니문 베이비였는데 건강하게 태어나줘서 고마웠어요. 어머님, 아들이에요. 건강한 아들. 수진이 환하게 웃으며 말하는 모습을 보니까 저도 눈물이 났어요. 진짜 우리 가족에게 새로운 생명이 태어난 기분이었거든요. 어머님, 손자 봐주시는 것만으로도 감사해요. 돈은 많이 안 주셔도 돼요. 수진이 이렇게 말하는 걸 들으니 더욱 기뻤습니다. 월 100만 원을 주려고 했는데 수진이 30만 원이면 충분하다고 하더군요. 내 손자 보는 것만으로도 좋은데 뭘. 정말 그런 마음이었어요. 수진의 아들, 즉 둘째 손자는 정말 제 손자 같았거든요. 어머님, 제가 일을 나가야 하는데 아이 봐주실 수 있으세요? 당연하지. 내 손자인데 이런 대화를 나누면서 행복했어요. 손자를 돌보는 것도 즐거웠고 수진이 고마워하는 모습을 보는 것도 좋았어요.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분명 지혜의 딸도 제 손녀인데 수진의 아들과는 느낌이 완전히 달랐어요. 아마 엄마와의 관계가 아이에 대한 감정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 같았습니다. 수진은 심지어 함께 살자고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어머님, 저희가 아파트 팔고 어머님 집 근처로 이사 올까요? 함께 살면 어떨까요? 이런 말을 들으니 정말 감동이었습니다. 지혜는 멀리 피해 다니기만 하는데 수진은 오히려 가까이 오고 싶어 하니까요. 아니야, 너희끼리 사는 게 좋아.
하지만 마음만으로도 고마워. 그래도 어머님, 저희가 가까이 있으면 더 자주 뵐 수 있잖아요. 이런 말을 듣는 것만으로도 행복했어요.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가까이 살고 싶어 한다는 게 얼마나 고마운 일인가요? 수진과 이런 대화를 나누면서 제가 얼마나 며느리 사랑에 목말라 있었는지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지혜에 대한 서운함은 더욱 커졌습니다. 같은 며느리인데 왜 이렇게 다를까 싶었거든요. 수진을 보면서 지혜의 차가웠던 모습들이 더욱 선명하게 떠올랐어요. 정말 사람 마음이란 게 이렇게 중요한 거구나. 그때 깨달았습니다. 관계의 첫 단추가 얼마나 중요한지 말이에요. 수진이 아들을 낳고 제가 극진히 돌봐주는 모습을 보면서 지혜가 질투하기 시작한 것 같았습니다. 민수를 통해 간접적으로 불만을 표출하기 시작했거든요. 어머니, 지혜가 좀 서운해해요. 뭘 서운해? 둘째 며느리한테만 잘해준다고. 같은 며느리인데 차별한다고 해요. 이런 말을 들으니 어이가 없었습니다. 지혜가 먼저 남이라고 선을 그어놓고는 이제 와서 서운하다니요. 민수야, 지혜가 뭐라고 했는지 너도 알지? 며느리는 남이라고 했잖아. 그런데 어머니, 남이라고 한 사람한테 왜 며느리 대접을 해줘? 지혜가 원하는 대로 해주는 거야. 민수는 더 이상 말하지 못했습니다. 자기도 지혜의 그 말을 기억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혜의 질투는 점점 심해졌습니다. 수진이 둘째 아들을 낳았을 때는 아예 노골적으로 불만을 표출하기 시작했어요. 민수가 와서 이런 말을 하더군요. 어머니, 지혜가 요즘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어요. 왜? 둘째 며느리랑 비교당한다고. 어머니가 수진이한테만 잘해준다고 서운해해요. 민수야, 지혜가 나한테 어떻게 했는지 기억해. 처음부터 남이라고 했잖아. 그래도 어머니, 그럼 지혜가 나한테 고맙다고 한 번이라도 제대로 말한 적 있니? 먼저 연락한 적 있고? 생신에 관심 가진 적 있고? 민수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지혜가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었거든요. 어느 날 민수가 와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어머니, 지혜가 산후조리비 도움을 요청하는데요. 산후조리비? 네, 둘째 며느리한테는 해주셨잖아요. 이 말을 듣는 순간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수진에게는 산후조리비를 따로 준 적이 없었거든요. 아이 봐주는 비용만 받았을 뿐이에요. 민수야, 나 언제 수진이한테 산후조리비를 줬니? 그게 아이 봐주시면서. 수진이는 아이 봐달라고 해서 봐주는 거고 그 비용을 받는 거야. 지혜는 아이 봐달라고 한 적 있니? 민수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지혜는 한 번도 저에게 아이를 맡긴 적이 없었거든요. 민수야, 남의 딸 조리비를 왜 해줘야 해? 지혜가 며느리는 남이라고 했잖아. 어머니, 아들, 가정분란 만들지 말고 너희끼리 잘 살아. 내 마음속 잣대를 흔들지 마. 민수를 돌려보내면서도 마음이 착잡했습니다. 지혜가 이렇게까지 질투할 줄은 몰랐거든요.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수진이 맞벌이를 해야 한다며 아이를 봐달라고 부탁했을 때 지혜도 똑같은 요청을 해왔어요. 어머님, 저도 일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딸아이 봐주실 수 있을까요? 전화로 온 지혜의 목소리는 어색했습니다. 몇 년 만에 먼저 연락을 한 거였거든요. 지혜 씨, 왜 이러세요? 하나로도 벅찬데 남의 애를 어찌 봐요. 어머님, 그래도 같은 손녀인데. 1,000만 금을 줘도 안 돼요. 첫째한테 쓸 시간도 없어요. 저는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지혜가 남이라고 했으니까 지혜의 딸도 남의 아이였거든요. 어머님, 정말 안 되나요? 제가 정말 일을 해야 해서. 안 됩니다. 수진이 아이도 봐줘야 하는데 2명을 어떻게 봐요? 지혜는 할 말을 못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아마 충격을 받았겠죠. 하지만 저는 전혀 미안하지 않았어요. 자업자득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 후로 민수와 지혜 사이에 불화가 생겼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지혜가 계속 민수를 원망하면서 부부싸움이 끊이지 않는다고 하더군요. 어머니, 집안이 너무 시끄러워요. 지혜가 계속 어머니 얘기만 해요. 민수가 와서 하소연을 했지만 저는 냉정했습니다. 민수야, 내 마누라가 뭐라고 했는지 기억해. 며느리는 남이라고 했잖아.
내가 남 대접해 주는 거야. 하지만 어머니 같은 손녀인데 같은 손녀라고? 그럼 지혜가 왜 남이라고 했어? 남의 딸이 낳은 아이도 당연히 남이지. 어머니, 이제 와서 뭐라고 하지 마. 지혜가 심은 대로 거두는 거야. 민수도 더 이상 말하지 못했습니다. 자기도 지혜의 그 말이 얼마나 상처가 되었는지 알고 있었거든요. 한 번은 민수가 이런 말을 하더군요. 어머니, 지혜가 울면서 후회한다고 해요. 처음에 잘못 말한 것 같다고. 지금 와서 후회해봤자 뭘 해? 이미 늦었어. 그래도 어머니, 민수야, 사람 마음이란 게 한 번 돌아서면 돌이키기 어려운 거야. 지혜가 그때 그런 말 안 했으면 지금쯤 얼마나 좋았겠어. 정말 그런 마음이었어요. 만약 지혜가 처음부터 수진처럼 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컸거든요. 그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저는 지혜에 대한 마음을 완전히 닫았습니다. 아무리 질투하고 서운해해도 소용없었어요. 이미 첫 단추가 잘못 끼워진 관계는 돌이킬 수 없었거든요. 하지만 속으로는 조금 안타깝기도 했습니다. 만약 지혜가 처음부터 수진처럼 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이미 늦었죠. 동네 분들한테 이런 이야기를 하면 다들 제 편을 들어주시더라고요. 순희 씨가 잘한 거야. 처음에 그런 말을 하면 어떻게 해? 며느리가 먼저 선을 그었는데 뭘 더 바라겠어? 이런 말들을 들으면서도 마음 한편으로는 씁쓸했어요. 이런 일로 이웃들과 이야기를 나누게 될 줄은 몰랐거든요. 그런 상황이 계속되던 중에 제 생신이 다가왔습니다. 수진이 자기 집에서 생신상을 차려주겠다고 해서 가기로 했어요. 민수에게도 연락을 했지만 지혜가 산후 회복 중이라 오기 어렵다고 하더군요. 그래, 안 와도 돼. 어차피 남인데 뭐. 속으로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사실 지혜가 오지 않는 게 더 편했어요. 어색한 분위기가 될 게 뻔했거든요. 생신날 수진이 정성껏 차려준 상을 받으며 행복했습니다. 민호와 수진 그리고 둘째 손자까지. 진짜 가족만 있으니 마음이 편했어요. 어머님 건강하세요. 저희가 평생 모실게요. 수진의 정성스러운 절을 받으며 흐뭇했습니다. 이런 게 며느리지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수진아, 내가 있어서 정말 든든해. 고마워. 어머님, 뭘요? 당연한 거죠. 둘째 손자도 제 무릎에 앉혀서 밥을 먹여주니까 참 좋았어요. 이런 게 진짜 행복이구나 싶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민호가 나가보더니 놀란 표정으로 돌아왔어요. 어머니, 큰형이랑 지혜 누나가 왔어요. 뭐? 저도 놀랐습니다. 오지 않는다고 했는데 갑자기 왜 왔을까요? 민수와 지혜가 들어왔는데 지혜의 모습이 평소와 달랐습니다. 산후 회복도 채되지 않은 상태인 것 같았고 표정도 어두웠어요. 그리고 뭔가 결심한 듯한 표정이기도 했고요. 어머님, 생신 축하드려요. 지혜가 조심스럽게 인사했습니다. 몇 년 만에 듣는 제대로 된 인사였어요. 고맙습니다. 저는 건조하게 대답했습니다. 여전히 극존칭을 사용했고요. 수진이 눈치를 봐서 자리를 만들어줬어요. 형님, 지혜 언니, 여기 앉으세요. 하지만 분위기는 어색했어요. 갑자기 와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런데 지혜가 갑자기 이상한 행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수진과 함께 소파에 앉아 있는데 갑자기 눈물을 흘리면서 제 앞에 무릎을 꿇더군요. 어머님,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해요. 순간 당황했습니다. 뭔 일인지 몰라서 어찌할 바를 모르겠더군요. 수진도 민호도 모두 놀란 표정이었어요. 며느님, 이러시면 안 되죠. 저도 재빨리 함께 무릎을 꿇으면서 극존칭을 사용했습니다. 지혜가 남이라고 했으니까 남에게 하듯이 정중하게 대한 거죠. 아이고, 몸도 성치 않으실 텐데 이러지 마세요. 지혜는 더욱 울면서 계속 사과했습니다. 어머님, 제가 너무 잘못했어요. 정말 죄송해요. 제가 어리석었어요. 며느님, 일어나세요. 이러시면 안 됩니다. 하지만 저는 별로 감동받지 않았습니다. 이미 마음의 문을 닫은 지 오래였거든요. 오히려 지금 와서 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머님, 제가 처음에 너무 잘못 말했어요. 며느리는 남이라고. 그런 말 하면 안 됐는데. 지혜가 울면서 말하는 걸 들으니까 조금은 시원했지만 동시에 이제 와서라는 생각이 더 컸어요. 그때 민수가 어물쩍하게 서 있는 게 보였습니다. 저는 화가 났어요. 민수야, 네, 어머니. 너는 네 마누라 몸도 불편한데 왜 데려왔니? 얼른 집으로 모시고 가. 민수는 당황한 표정이었지만 지혜를 부축해서 일으켰습니다. 지혜야, 어머니 말씀 맞아. 집에 가자. 어머님, 정말 죄송해요.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지혜는 여전히 울고 있었지만 더 이상 버틸 수 없었나 봅니다. 민수와 함께 집으로 돌아갔어요. 그들이 간 후 수진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머님,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별일 아니야. 하지만 속으로는 복잡했습니다. 지혜가 무릎을 꿇고 사과하는 모습을 보니 조금은 시원했지만 동시에 씁쓸하기도 했어요. 이제 와서 뭘 해도 소용없어. 이미 늦었다고. 민호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어요. 어머니, 큰형네가 괜찮을까요? 그건 걔네가 알아서 할 일이야. 우리는 우리끼리 잘 지내면 돼. 그날 밤 남편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여보, 지혜가 오늘 무릎 꿇고 사과하던데요. 그래? 뭔 바람이 불었나? 아마 수진이랑 비교되니까 후회하는 것 같아요. 그동안 자기가 어떻게 했는지 깨달았나 봐요. 그래도 이제 와서. 남편도 지혜에 대해서는 좋지 않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동안 저를 얼마나 서운하게 했는지 다 보고 있었거든요. 늦었어요. 사람 마음이란 게 한번 돌아서면 돌이키기 어려운 거예요. 정말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지혜가 아무리 사과해도 이미 굳어진 제 마음은 쉽게 변하지 않을 것 같았어요. 그 일이 있은 지 몇 달이 지났습니다. 지혜는 그 후로도 몇 번 연락을 시도했지만 저는 예전처럼 극존칭으로 대했습니다. 한번 그어진 선은 쉽게 지워지지 않더군요. 얼마 전에는 지혜가 직접 찾아온 적도 있어요. 어머님, 잠깐 뵐 수 있을까요? 무슨 일이세요? 저 그동안 정말 잘못했다는 걸 깨달았어요. 어머님께 진심으로 사과드리고 싶어서요. 지혜가 정중하게 말하는 모습을 보니 예전과는 많이 달라진 것 같았어요. 하지만 제 마음은 여전히 차가웠어요. 고마운 말씀이지만 이미 지난 일입니다. 어머님, 제가 정말 후회하고 있어요. 처음에 그런 말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며느님께서 원하신 대로 해드린 건데 뭘 후회하세요? 결국 지혜는 더 이상 말하지 못하고 돌아갔어요. 조금은 안타깝기도 했지만 이미 늦었다는 생각이 더 컸어요. 돌이켜보면 참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두 며느리를 맞이하면서 겪었던 감정들을 생각하면 아직도 가슴이 복잡해집니다. 지혜와의 관계는 정말 아쉬워요. 만약 지혜가 처음부터 수진처럼 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하지만 이미 첫 단추가 잘못 끼워진 관계는 돌이키기 어려웠습니다. 며느리는 남이다라고 했던 그 한마디가 모든 걸 결정지었어요. 그 말 때문에 저도 마음의 문을 닫았고 지혜를 정말 남처럼 대하게 되었죠. 반면 수진과의 관계는 정말 만족스럽습니다. 진짜 딸을 얻은 기분이에요. 수진이 보여준 진심과 정성이 제 마음을 움직였거든요. 작은 것 하나라도 감사해하고 항상 저를 생각해주는 모습이 정말 고마웠어요. 요즘 다른 시어머니들과 이야기할 때면 이런 말을 하곤 합니다. 며느리도 결국은 사람 대 사람이야. 진심을 다하면 진심으로 돌아오고 차갑게 대하면 차갑게 돌아와.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수진은 진심을 다해서 저를 대했고 저도 진심으로 수진을 아끼게 되었어요. 하지만 지혜는 처음부터 선을 그었고 저도 그 선을 지킬 수밖에 없었죠. 가끔은 제가 너무 마음을 닫은 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어요. 하지만 상처받은 마음이 쉽게 치유되지는 않더군요. 특히 며느리는 남이다라는 말은 정말 큰 상처였어요. 그 말을 들었을 때의 충격을 아직도 잊을 수 없어요. 딸처럼 생각하고 싶었던 마음이 한순간에 무너져 버렸거든요. 그리고 그 후로 지혜가 보여준 차가운 태도들이 그 상처를 더욱 깊게 만들었어요.
지금도 지혜는 가끔씩 연락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아마 수진과의 차이를 보면서 후회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저는 여전히 지혜를 큰 며느님이라고 부르며 극존칭을 사용합니다. 지혜가 원했던 대로 남으로 대하는 거죠. 수지는 여전히 저를 친어머니처럼 따라줍니다. 둘째 손자도 정말 예쁘고 가족 모임 때마다 분위기를 밝게 만들어줘요. 정말 복받은 며느리를 만났다고 생각해요. 얼마 전에는 수진이 이런 말을 하더군요. 어머님, 제가 어머님 딸이 된 것 같아서 정말 행복해요. 나도 진짜 딸을 얻은 기분이야. 이런 대화를 나눌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지혜와는 평생 나눌 수 없는 대화겠죠. 이런 경험을 통해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며느리와 시어머니의 관계는 첫 만남, 첫 대화가 정말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한번 잘못된 관계는 쉽게 회복되지 않더군요. 그리고 며느리도 누군가의 소중한 딸이라는 것을 잊으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혜도 분명 자기 부모에게는 소중한 딸일 텐데 저에게는 왜 그렇게 차갑게 대했을까요? 요즘 젊은 며느리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시어머니도 그냥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진심으로 대하면 진심으로 돌아오고 차갑게 대하면 차갑게 돌아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함부로 하면 안 돼요. 그리고 다른 시어머니들에게도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며느리가 차갑게 대한다고 해서 너무 상처받지 마세요. 수진 같은 며느리도 있으니까요. 하지만 한번 상처받은 마음은 쉽게 치유되지 않으니 처음부터 좋은 관계를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해요. 지금 제게는 2명의 며느리가 있지만 마음속으로는 수진만 진짜 며느리예요. 지혜는 여전히 남이고요. 이런 말을 하는 게 좀 서글프긴 하지만 이게 현실이에요. 앞으로도 이런 관계는 계속될 것 같아요. 지혜가 아무리 노력해도 제 마음은 쉽게 변하지 않을 것 같거든요. 하지만 최소한의 예의는 지킬 거예요. 어쨌든 제 아들의 아내니까요. 수진과는 앞으로도 더욱 좋은 관계를 만들어가고 싶어요. 진짜 딸처럼 생각하고 아껴줄 거예요. 수진이 보여준 진심에 저도 진심으로 보답하고 싶거든요. 이것이 제가 겪은 2 며느리 이야기입니다. 같은 며느리라도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 완전히 다른 관계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여러분도 제 이야기를 통해 무언가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며느리와 시어머니의 관계 정말 어려운 것 같아요. 하지만 서로 진심으로 대한다면 분명 좋은 관계를 만들 수 있을 거예요. 제가 수진과 그런 관계를 만들었듯이 말이에요. 요즘도 가끔 생각해요. 만약 처음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다면 어떨까 하고요. 하지만 이미 지나간 일이니까 어쩔 수 없죠. 다만 다른 분들은 저 같은 일을 겪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진심은 진심을 부르고 차가움은 차가움을 부른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그리고 첫인상, 첫 대화가 얼마나 중요한지도 기억해 주세요.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려요. 다음에 더 재미있는 이야기로 찾아뵐게요.